더 인터뷰 사람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리베알입니다. 오늘은 인터뷰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신입 퍼블리셔를 좀 모셨지만 오늘은 좀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리님이시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서울 올라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지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든 게 꽤 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을 실제로 하면서도 진행하면서 좀 힘든 점도 꽤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면서 과연 우리가 서울을 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득하는 건 아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물론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기업체 분들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 기업이 무조건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정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최소 몇 안 되는 기업만 좀 괜찮은 것 같고, 대부분은 좀 많이 열악한 상태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6년차 퍼블리셔로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지금은 스타트업인데 ISO 인증하는 표준화, 네, 이제 회사에서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를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죠.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KT 프로젝트 했거든요. 지금 이 장소도 사실 그 KT 본사 근처예요. 와보니까 이 근처라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회사 근처에 별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다시 출근한 느낌이고, 오늘 부득이하게 좀 근처에 사셔가지고 이곳으로 좀 왔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온 지 얼마나 됐죠? 온 지는 4년 정도 됐죠. 4년? 네. 저는 청주에서 일하다가 마지막 일한 곳은 대전인데, 대전 온 지는 제 10년 됐어요. 4년에서 10년 정도 지방 출신인 퍼블리셔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 언제 일을 시작했죠? 6년 차니까 12년도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쵸. 12년 제가 고등학생 때 졸업하면서 바로 갔으니까 20살 때가 12년도인 거예요? 그쵸. 19살이었죠. 19살? 네. 그때 취업을 해서 개발을 바로 시작을 했죠. 맞다. 개발자 출신이시. 그러면 일했을 때 거기에서 개발도 하고 퍼블리싱도 하고 또 뭐 했어요? 두 가지. 서버 쪽도 하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눈 게 없고 PHP 개발자, JSP 개발자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언어별로 다 나뉘었죠. 네. 단넷 개발자 따로 있고. 그쵸. 네. 그래서 서버랑 같이 퍼블리셔가 하는 거랑 프론트엔드가 하는 것까지 물론 노드나 이런 건 사용 안 했지만 그쵸, 그때는 없었죠. 네. 백엔드까지 다 같이 했었죠. 회사에서 프론트랑 백엔드 전부 다 담당을 하신 거잖아요. 서버 관리까지 해가지고. 그럼 부산에서 있을 때 계속 그 파트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산에 있을 때 후반부 들어서서 퍼블리셔로 전향을 한 건지? 퍼블리셔를 제가 22살 때 퍼블리셔로 시작한 것 같아요. 3년 뒤? 네. 그때 그럼 서울에서 퍼블리셔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부산에서 퍼블리셔 하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는 퍼블리셔가 따로 있다는 걸 몰랐고 제가 같이 작업을 했는데 올라오니까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더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예 전향을 해버렸죠. 회사는 에이전시 SI? 아니면 솔루션? 에이전시였어요. 에이전시. 그럼 첫 업무가 뭐였어요? 국제공항공사 어플리케이션. 그때 NTS 있을 때인가요? 아닌가요? NTS에 가기 전에 본사에 있을 때, 그 회사에 있을 때 NTS로 파견을 갔었죠. 지방에서는 프론트, 백엔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퍼블리셔나 프론트로 이제 계속 그쪽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과거 부산에서 일했을 때와 지금 일했을 때 뭐가 많이 달라요? 그게 조금 연결돼 있다고 하면 연결돼 있는 건데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그런데 이제 막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회사 소속감이 좀 중시돼 있는 곳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 좀 필요 없는, 제가 할 일이 아닌데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택배 같은 게 오면 그런 것도 같이 옮기고 다니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다니고 지금은 달라졌을 줄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툭툭 하시는 말들이, 근데 작업하는 실무자들한테는 시간이 딱 중간에 계속 끊기다 보면
엄청 저 거슬 바이올린은 타야 되는데 네. 그 리듬을 끊기면 마음 잡기 좀 힘들긴 하죠. 지방에서 힘든 거는 물론 거의 슈퍼맨인 거잖아요. 그쵸. 네. 디자인 빼놓고 디자인 기획 빼놓고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개발 빼놓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슈퍼맨과 그 아까 얘기했던 분업화 그 서울에서는 분업화가 돼 있다라는 게 너무 메리트 있었고 그 첫 면접 때 그런 프론트 백엔드 다 할 줄 아는데 퍼블리셔를 전향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때가 3년 차라고 하면 나중에 올라가서 그 3년 차의 퍼블리싱에 대한 스킬이 그때 본인이 보유했던 없었어요. 게 없었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이것저것 다 지방에서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다 할 줄은 알아요. 하지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디자인도 할 줄 알고 기획도 할 줄 알고 액션 스크립트 그리고 뭐 애프터 이펙트에다가 플래시에다가 HTML, CSS 뭐 할 줄 알았는데 퍼블리셔 왜 갑자기 하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서울에서 니즈 자체가 그 한 개만 해야 되는 니즈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당백을 아직도 원하시는 업체도 꽤 있지만 그게 조금 마음이 무겁거든. 올라오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PHP 개발을 중심적으로 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프론트엔드라는 게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명하다면 이제 유명한 데인데 이모션이라고 제가 이모션을 면접으로 갔었는데 면접을 떨어졌어요. 그때 그쪽에서 할 줄 아냐고 여쭤보신 게 앵귤러. 앵귤러 벌써? 네, 앵귤러로 개발하는 거를 할 줄 아냐 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었거든요. 앵글러 자체를 네. 근데 거기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는 아닌가 보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것저것 JSP도 스트러츠, 스프링 연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이제 다 잘하기에는 너무 많고 맞아. 네, 퍼블리셔는 이미 아는 거니까 해보자 해서 그때 NTS로 파견 갔던 회사에 면접을 보면서 그때는 개발을 할 줄은 아는데 아예 전향을 해서 퍼블리셔만 한다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봤었죠. 근데 잘 받아들여지신 거고. 네, 그래도 장점이라면 장점이 퍼블리싱 할 때는 개발을 알면 그쵸. 네, 엄청난 저는- 장점이죠. 사실 어느 분야든 간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딱 하나만 디자인으로서 난 디자인만 잘하면 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면 디자인도 더 퀄리티가 있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국책사업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청사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세종시도 그때 막 되냐 안 되나 말이었고 그리고 대덕특구 연구단지 말 제가 있을 때는 네. 그게 막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공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관공서 이런 거 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부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했던 게 공공- 부산시청 그리고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공공기업들 네. 거의 관공서들. 다 관공서였죠. 제가 그때 음. KT 갈 때 이력서 보셨을 때 다 관공서였죠.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내가 이력서를 봤지만 그때 어린 나이에 엄청 잘 풀리셨네 이렇게. 그치. 사실 기억 안 납니다. 관심이 전혀 없으시네. 나 너무 그때 면접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꿈 자체가 대기업 좀 해보고 싶다. 진짜 10대 기업, 20대 기업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약간 스타일리시한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 좀 만들어보고 싶다. 왜냐면 관공서 하면 진짜 다 그리드잖아요. 네, 그쵸. 컨텐츠 덕지덕지 읽을 수도 없는 그 작은 11픽셀, 12픽셀 폰트 써가면서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되게 가벼운 것도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거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컨텐츠만 엄청나게 도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수백 페이지를 막 그 작업만 했었는데 이제 사실 DB컷이나 그때 5대2 좀 많이 봤었지. 5대2 이런 거 보면 다 대기업들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코딩하면서도. 그 꿈도 있었지 않았어요? 서울 올 때? 좀 클라이언트의 좀 범위가 카테고리가 좀 많이 광범위해진다라는 거? 저는 그런 건 없었고 딱히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제가 처음에 올라왔던 이유는 제가 어떤 디자이너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개발을 가르쳐주고 한 건 아니지만 디자이너 분이 퍼블리싱도 할 줄 알고 디자인 할 줄 알고 네. 개발은 안 배웠고 네, 개발은 제가 따로 혼자 하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내일 회사하고 서울 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드라마 찍나. 제가 그때 너무 황당하고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왜요? 사수가 떠난다고 해서?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엄청 힘들었는데 그분까지 떠나고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타지에 가본 적이 없으니 무서워서 아마 못 올라올 것이다. 조금 더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왜 다른가? 그게 너무 일하는 거 다 궁금한 거예요. 똑같은데 네, 그게 왜 다른가? 왜 타지에 가는 게 다르고 가면 뭐가 분위기가 엄청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 다들 지방에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아침에 리뷰에도 코베어가고 막 이런 네. 얘기. 사람들 아침에 지하철 타면 공부하고 있고 엄청 일찍 가는 사람들도 다들 핸드폰 보는데 그냥 저한테 약을 판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홧김에 올라왔었죠. 저는 젊은 나이에. 네 올라오고 그럼 나서 혼자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되게 아무 대책 없이. 울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응? 혼자 살면서 처음에 울었어요. 왜 여기 왜 가지 왜 와가지고 네, 너무 외로워서 엄마 품을 떠나서 네, 이러웠어. 한참 좋을 때였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음. 저는 덜컥 올라오고 나서 느낀 게 많은 케이스죠. 저는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올 거다. 저도 네, 맞아요. 못할 거다. 네, 저도 그런 말. 올라가봤자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이 든 게 그분들이 다녔던 회사와 내가 다니는 회사는 다를 것이다. 위에 분들이 다 정직으로 다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가자마자 프리랜서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잡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와가지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려가기 지금은 좀 싫을 것 같은? 사실 저도 5년만 일하고 내려가자 해서 지방에서 일할 생각이었는데 10년 됐거든요. 2배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몇 년만 있다 내려오자 아니면 무작정 그냥 올라온 건 아닐 거잖아요.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언제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없었어요. 아 지금은 생각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왜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다들 지금 생각하시는 거겠지만은 급여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5배 이상 차이 나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물가 예전에는 그래 그런 말 옛날에 많이 서울 했잖아요. 맞아 물가 예전에 보면 서울 나가면 물가 비싸가지고 네. 그 많이 받는 번만큼 거나, 많이 네. 또이또이 될 거다. 더 싸. 더 싸요 진짜. 네. 더 싸고 더 싸고. 사실 그 의미는 물가기보다 쓸 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하기 나름이야. 예를 들어 서울 가면 이케아 있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케아 주위에 코스트코도 많지. 그리고 쇼핑할 때도 되게 많지. 먹을 때도 되게 많지. 이렇게 먹고 쓰고 할 곳이 많아서 이게 물가가 세다는 그 말이 좀 약간 다르게 나온 거지. 컨트롤 잘하고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 물가 센 건 집값밖에 없어요. 네, 집값 진짜 집값, 월세. 월세. 그러니까 전세해도 자기 돈에서 그냥 갚으면 되니까 네. 그건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급여 대비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서울에 있죠. 급여적인 차이가 너무 크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네. 일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 거의 제가 아는 개발자분들한테도 서울 안 오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서울 올라올 때 거의 500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올라오시면 500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받아요. 맞아요. 600 이상 받으시는 분들 널렸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 마인드? 어떠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나 열정들도 많이 전 다르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지방 업체가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주면 좀 내려갈 의향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진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나봐요 부산은 그냥? 일단 안 좋은 기업보다 지금 여기가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요. 하나 뒤떨어지는 게 없고 뭐 하나 좋아진다고 해서 내려갈 예를 들어 뭐가 그렇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눈으로 보고 부딪히고 한 것들이 관님도 아시겠지만 전부 기업들이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 많이 하죠. 네. 자기가 작업을 하고 그게 오픈됐을 때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서비스들 지방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기획재정부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거 없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대학교를 만들었어. 내가 A라는 대학교 갈 일이 없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힘들죠.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우리은행을 2-3번 했고 신한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최근에 뭐 KT 했고 여러 가지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만들었고 그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하면 사실 저도 뿌듯하고
그쵸. 은근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모바일은 더 좋은 게 소스 보기가 안 돼요. 약간 그런 겁나는 것도 좀 있어요. 소스 보기를 해서 이거 이상한데 그런데 뭐 그거 좀 복잡한 얘기고 하여튼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클라이언트의 범위가 확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좀 내려가기 싫은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저도 그거예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다 일을 아무리 내가 잘 모르는 기업에 일해도 상관은 없어요. 돈이 가장 저는 발목에 잡히더라고요. 내려가면 분명히 반토막 날 텐데 진짜 반토막 날 것 같거든요. 반토막 나서 어떻게 살지? 반대로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 지역 업체만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렇게 찾으면서도 또 서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많이 그래서 알아본 적도 많이 있었고, 올라가서 외롭고, 그리고 집값도 비싸고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긴 예약 시스템을 계속 기다려야 되고, 뭔가 버스 타는데도 오래 걸려, 기차 타는데 오래 걸려, 출퇴근 시간도 1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다양한 그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되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게 있어요. 고민을 하는 이유가 보통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울까봐,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적응 못할까 봐죠. 외로운 건 맞아요. 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난 보통 출퇴근 시간 2시간까지 걸려본 적 있어. 그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 네. 사실 출퇴근 시간 1시간 이내잖아요, 거의 다. 자기가 골라서 갈 수도 있는. 골라서 가면 1시간 이내 무조건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친구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오라 해도 안 올 거잖아요. 그분들은 안 와요. 어차피 안 오니까. 네. 이미 제 친구들도 다 지방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서 만나야 되는. 나이를 먹다 보면 같은 지역에서도 잘 못 만나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다고 부산에서 공부를 혼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정말 개발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2년 동안 그 집 밖을 안 나가고 프로그래밍만 공부하셨대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나 이런 거를 도태되지 않게 잘하려면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면 이미 그 기술들을 다 쓰고 있어요. 실용화 시켜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실제로 그 신기술들을 쓰는 것하고 관공서 같은 걸 하면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미 그렇게 하는 방식이 거의 스프링 끝이죠. 그냥 자바 스프링 개발자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도 보기 힘들 거예요. 그쵸. 프론트엔드. 제가 5월에 사실 인터뷰 예전에 한 게 있었는데, 그분이 기획자 분이신데 PM으로 가셨어요. 부산은행 PM으로. 대부분 서울 분이에요. 부산에는 그렇게 이끌어 나갈 인재가 많이 없다라고 부산은행 측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산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큰 업체, 큰 뭐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수억 되는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대부분 지방 업체 플러스 서울 업체들이 꽤 많이 내려오긴 해요.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방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신기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저도 지방에서 디자인을 하거나 다른 어떤 신기술, 저 때는 그냥 웹 표준이 웹 접근성이 활성화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컨퍼런스를 회사에서 서울로 가서 듣고 오라고 막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거 뭐 과거는 그랬지만 요즘은 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 시스템도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컨퍼런스 자체는 지방에서 거의 안 열리잖아요. 서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개별로 다 만들어서 그거 많이 열리긴 하지만, 그런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고, 그래서 물론 지방에 있는 게 사실 고향에서 일하는 게 가장 좋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 IT는 신기술이 생명이거든요. 신기술 모르면 언젠가 도태돼요. 제가 아시는 주위 분들도 도태되셔가지고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 있어도 그 정도인데 지방에 있으면 물론 도태된 기술로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도. 물론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플래시가 없어지듯이. 그리고 테이블 코딩이 없어지듯이. 언젠가 없어집니다. 물론 아직도 테이블 코딩 쓰는 데 있긴 하겠죠. 네, 하지만 고객들이 알 거고 언젠가는 이게 계속 전부 다 같이 발전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나는 최전방에 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공부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 가야 되는 길이긴 하거든요. 그걸 돈 더 많이 받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젊은 나이에 시도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저도 한 29에 올라왔거든요. 뭐 그 정도도 젊은 나이니까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좀 하네요. 이 영상을 지방에 계신 실무자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체 뭐 사장님들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지방 업체 분들에게는 좀 껄끄러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지방에 인력이 없는데 진짜 인력 없거든요. 찾기 힘들고 저희가 더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진 않고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20여 년간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더 길게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방에 발전하면 더 좋죠. 저도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지방 경제 살리는 것은 지방 국가의 문제지 저 하나의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보시기에도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금 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네, 계속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네. 지금 추세가 퍼블리싱만 해가지고는 사실 저희 작업하는 단계가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퍼블리싱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 사이에 프론트엔드가 붙어버렸는데 이렇게 요즘은 다 따로 있더라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근데 그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걸 보면 저희가 퍼블리셔라고 하면 보통 jQuery까지 작업을 해줄 때도 많이 있죠. 그쵸. 그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프론트엔드에서 다 따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퍼블리셔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퍼블리셔도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입장은. 그래서 서울에 오면 그걸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권유하는 거고 프론트엔드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몇 년 전? 6년 전인가? 기업은행을 했거든요. 그때 첫 반응형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로 그 해 상까지 받았어요. 기업은행이 기술 선도인가 해가지고 지방은 반응형 그런 큰 사이트에 반응형 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을 빨리빨리 내가 당장 뭐 노드라든지 앵귤러 못하더라도 그 접근할 수 있는 그거에 따라 좀 범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이런 것과 서울에서는 그렇게 널려있기 때문에 어깨 너머라도 서너깨 3년은 풍을 낸다고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돌아가는 말 알아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터넷 검색해서 구글링해서 요즘 뭐가 뜬다더라 하는 거 말만 들었지 사실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이론상으로 잘 모르겠고 체험하기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퍼블리셔가 회의할 때 저는 지금 막 느끼고 있는데 되게 프로젝트에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 디자인은 기획이랑 핑퐁을 처음에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디자인이 나와야 뭐 개발도 뭔가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부각을 좀 받고 개발도 이제 기능 면에서 퍼블리싱이 나오면 기능 면에서 엄청 많은 회의가 있고 한데 퍼블리셔는 같은 회의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퍼블리셔가 그냥 표준 문서화시키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죠. 프로젝트를 나가면 할 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저도 프론트엔드를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마지막 좀 무겁긴 했었지만 늘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분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 정도로 될 수도 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꼭.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잠깐만. 얼굴 들어와야지. 커피. 우린 커피를 마셨어요. 사실 더 맛있는 걸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주민이 되네. 자바스크립트 책을 받으러 가네. 아니, 이건 원래 챙겨오기로 했는데 안 챙겨와가지고. 내가 마스터한 책. 허른 거. 아무 말 대잔치. 거의 새 책이라고 들었죠. 그게 새 책이야. 똑같아. 손 빌 수 있다. 조심해라. 오케이, 여기까지.